지금까지 메가스레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CPI 안도감으로 인해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어떻게 나와줄지 이목이 집중돼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고 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소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한 20, 30%씩 막 등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0.5%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이제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이제 장 초반에 장 시작 전에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그때는 다들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중 내내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뭐 일부 지수들은 마이너스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달에 3%였는데 7월 달에 3.2% 나왔죠. 이게 블룸버그 측에서 3.3% 정도 예측을 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3.1% 예측한 기관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의 상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과 CPI 같은 경우에도 4.7%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코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 심리가 이제 어떤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 9월 달에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갖다가 이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밀리는 거고, 물가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게 송아지 고기가 3.6%나 올랐어요. 제가 마트 가면 항상 사드는 게 송아지 꼬리였는데 3.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가격이 미국인들 많이 먹는 소고기 가격이 6.5%나 인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했어요.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고, 제프리 쪽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얘기가 이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를, 지금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달 금리를 조금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한 90%까지 지금 동결시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실업률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 있는 12만 5천 달러 이상 버는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6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고소득 가구에서 소비를 줄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가 제품 소비가 지난 팬데믹 기간보다 훅 떨어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봤는데, 지금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4만 5천 불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여기서는 3% 정도 늘어났지만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50% 비중을 가진 6만에서 18만 달러 소득 사이, 그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중산층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소비가 쉽게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소비 관련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침체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그동안에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도 태풍이 지나갔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허리케인이 좀 크게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오늘하고 반응이 비슷하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하거나 할 텐데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고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 관련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화요일 날 홈디포, 수요일 날 이제 기술주 시스코 시스템즈가 있고, 목요일 날 월마트가 드디어 나오고요. 금요일 날 디어까지 이렇게 소비 관련주들이 이번 실적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5%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 이유부터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네, 디즈니 주가 상승은 사실 넷플릭스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지난번에 그 요금제를 인상하면서도 주가를 올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남아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요금제를 20%, 27% 이렇게 엄청나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2019년도에 처음 출시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수익을 더 늘려줄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둔화시켜버릴 것인지 가입자들을 더 이탈시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인지 그게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지난번 상승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윈리조트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마카오 쪽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쪽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듣고 지난밤에도 안 좋다는 얘기 나왔는데 근데 지금 마카오 쪽의 카지노 사업 이런 사업들이 리조트 사업이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조금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면서 중국 쪽 시장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밤에 랄프 로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예상치보다도 $1,000만 이상 상회하는 그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미국 쪽 매장 매출이 마이너스 6%나 둔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랄프 로렌의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플러그 파워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트럭차 하나 밀었다가 지금 그 회사가 파산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서 조금 안 좋은 이미지들이 생기긴 하는데 근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나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근데 여전히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 수소 공급 라인을 동부 해안을 따라서 쭉 까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뉴욕에서 텍사스까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다시 또 연기되는 좀 더 시행이 연장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에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연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너럴 모터스가 좀 많이 빠져서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8월 4일 날 봤는데 이때 $35 아래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자 했는데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시간을 조금 더 늘려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체 쪽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굉장히 럭셔리한 $13만 되는 차를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공개를 했죠. 근데 웨이모에서 갑자기 자율주행차 내겠다 이래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히 묻혀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간밤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 가져왔습니다. 알리바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이사 자체가 이제 중국 정부에 완전히 찍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잘 벗어났고 앞으로 6개 분야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상장할 건 상장하고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특화해가지고 잘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도 있으면서 이제 중국의 지금 소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경쟁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민간 감찰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했습니다. 6,500명 정도의 그 직원을 인력을 감축을 하면서 출혈을 감소하면서도 상당히 또 비용을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도 크게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또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50%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전에 손실이었는데 $1,200만 정도 수익을 내놓는 그런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월마트보다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5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경기 신호만 조금 나와줘도 한 30%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 정도의 이제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부들이 각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디 마카오라든가 뭐 홍콩이나 각자 상장을 하겠죠.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이 알리바바 쪽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어떤 상당히 기대치가 있고, 재무구조 보면은 분기별로 실적은 모두 기대치를 상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성이 지속되는데 순이익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강력 매수 의견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보는 게 136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90달러 아래에서 우리가 좀 매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6월 달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단기 106달러 잡았는데 요걸 단기적으로 한 138달러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는 96달러, 손절매는 89달러, 그리고 매수 기간 조금 길게 보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68달러까지 가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알리바바였습니다. 매수가는 96달러, 단기 목표가 138달러, 장기 목표가는 168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